안녕하세요, 복용당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은데 저는 하루도 긴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9월생에 대해서 성격과 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운이 열리는지 알려드리고, 심리 타로로도 내 마음은 어떤지, 또 타로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생분들은 마음속에 열정과 힘찬 에너지를 격렬하게 갖고 계시지만 겉으로는 감추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세요. 중후한 매력이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주변에서 그렇게 보기도 하시죠. 중요한 매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하지만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매력도 있어요.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늘 이 사람들은 그걸 갈망하고 있는 분들이 고회생 분들이세요. 속마음은 급하지만 어지간한 일에는 열광하거나 나서거나 나대지 않는 습성을 갖고 있고요.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고 극적으로 치우치거나 하지 않고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성향이세요. 이분들은 늘 자기가 안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분들은 금전운이 좋아서 재물에 대한 욕망이 강하기도 하고요. 한 방을 누리는 그런 나 한 방에 뭐 어떻게 할 거야, 주식 한 방에 뭐 어떻게 할 거야, 나 도박 한 방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한방주의에 노리는 한탕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부학생분들은 꾸준히 노력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셔야지만 내가 어느 정도 부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를 이룰 수가 있는 거지 한방주의는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은 금전운이 매우 좋아서 재물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해서 그래서 한방을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감정이 또 풍부하고 낭만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서리빨처럼 좀 아주 차갑고 냉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나는 좋고 싫음이 분명하고 그 좋고 싫음 때문에 냉정한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때로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차갑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으실 수 있어요. 이분들은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오뚜기같이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또 가지고 계세요. 아무리 쓰러져도 난 다시 살 수 있어. 난 다시 할 거야. 어떻게든지 살아낼 거야.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마음속에 이런 열망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다 해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는 그런 성향도 갖고 계세요. 이분들은 원만한 성격에 비해서 고집이 세다가 보니까 내 발등을 찍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오뚜기 같은 면도 있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들면 피하고 또 포기해버리는 반면에 의외의 성격도 갖고 계세요.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뚜기 같은 근성으로 잠시 생각을 하시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생각한 후에 일을 추진하시면 성공할 수 있고 대성할 수 있으십니다. 이분들은 남을 이용할 줄 몰라요. 오히려 인정이 많아서 외로운 것이 성격 중에 있거든요. 한 방에 큰 돈을 벌려는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아, 쟤는 마음은 착해. 근데 쟤는 한 방을 잘 벌어. 어떨 때 어떻게 보면 고혈생분들이 재물운이 있어서 쉽게 그냥 한 방에 큰 돈을 거머쥐는 그런 횡재운도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거를 알고 주변에서 아, 쟤 마음이 약하니까 돈 벌면 이게 한탕주의 하자, 한 방으로 우리 뭘 한번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런 거에 넘어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 많으세요. 내가 기본 관념이 한 방에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자기가 잘 되고 싶고 열망하고 싶고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런 이용을 당하는 면 때문에 배신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가 늘 있으세요.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정직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고요. 타인들은 욕심이 많다고 이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들 속마음은 욕심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벌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지 이분들 속마음은 나눠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부분도 있어요. 이분들한테. 단점은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어떤 기회가 와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이분들이 고혈생분들은 심한 이동수와 변화로 인한 굴곡 때문에 방황적인 성향과 파란만장한 삶을 살기도 하시거든요. 이분들은 한방이라는 허황된 꿈을 쫓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의 직업을 꿈꾸기보다는 변화와 굴곡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접하기도 해요. 고혈생분들은 반면에 처신술도 강하고 인기응변도 뛰어나지만 겉모술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고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 변덕이 심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사실은 변덕이 심한 것보다는 감정이
오늘은 이게 수시로 이제 변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거지, 그걸 변덕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을에 보는 그 갈대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면 늘 외로움을, 어딘지 모르게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나는 늘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을 가슴속에 갖고 살다 보니까 슬픔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 슬픔 때문에 그 사람을 주위에서 많이 찾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난 저런 내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에 대한 정이 그립기도 한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들은 노력으로 해서 잘 되는 듯 하면서도 성취가 안 될 경우가 참 많기도 한데요. 하늘의 신과 조상님들이 9월생 분들의 운명을 조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도를 늘 멈추시면 안 돼요. 그러니 하늘의 부끄럼 없이 욕심만, 너무 한방주의, 한탕주의라는 그런 욕심만 버리신다면, 그리고 조상님께 잘 대우를 하시고 하신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9월생 분들은 초중고생이 심하더라도 한탄하지 마시고 꾸준히 자기 생활을 이끌어 가시면 중년 이후에는 굉장히 좋기도 하거든요. 25세와 34세 사이에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이후 50 이후에는 편안해지고 안락한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9월생분들이 아홉수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9살, 19살, 29살, 39살, 49살 이렇게 9수가 올 때마다 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잘 넘기실 수 있게 본인들이 기도하시는 걸 멈추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는 법은 이제 간혹 이제 알려드릴 건데, 그 기도하는 법을 멈추지 마시고 그때가 올 때를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과 8월과 9월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거나 이직이나 이사 운동은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거는 좋지가 않으세요. 3월, 6월, 8월, 9월을 기억하시고, 아, 이달에는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과 5월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뭐 그때는 뭐 예쁘게 꾸미고 싶으면 성형도 하고 수 있고, 새롭게 뭔가 도전을 하고 싶으면 1월과 5월도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이직이나 이동, 변동수를 그때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9수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음력 9월 9일생과 9월 18일생, 그리고 9월 21일생은 사고수가 항상 따르세요. 그러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졸음운전 안 하게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어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조심해서 등산도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9월 9일생, 9월 18일생, 21일생은 사고수가 따르니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 잊지 마시고, 9월생 분들은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인테리어나 건축 설계, 디자이너, 컴퓨터 관련된 직업이 방송 쪽, 무역 쪽이나 운송 쪽도 좋은데, 특히 컴퓨터를 굉장히 다루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좋고, 이분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내가 늘 발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대로 머물러 있기 싫어. 난 발전할 거야. 나는 어떻게든지 극복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이런 열망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성공하려면 주변에 정리도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습관도 바꾸시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런 에너지와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조상님께 잘해야 오늘 복을 받을 수 있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기도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지장기도 아시죠? 지장보살님. 지장기도를 좀 하시고, 광명진언이라고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모드라 마니 파드마라는 광명진언은 그냥 쉬는 시간에 쉴 새 없이 그냥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늘 지장보살님을 찾거나 지장보살 이렇게 찾거나 광명진언 기도를 하시면 업장도 소멸되고 굉장히 내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좋은 에너지와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복할 수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마시면 좋고요. 한 1년 정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지장기도, 광명진원 기도를 추천합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스스로 인내와 끈기만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기도하셔서 조상님들의 지장보살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극락에 갈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상님의 극락왕생을 바란다거나 한다면 지장보살 기도나 광명진원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조상의 기운이나 하늘의 기운으로 복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9월생분들은 여기까지 봐드렸고요. 이제 심리타로로 이분들의 마음이 늘 외롭고 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리타로로 제가 봐드릴 건데, 이분들은 되게 고독하고 센치멘탈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센치멘탈해지면 막 우울감에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제자리에 오고,
이런 오뚜기 같은 근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 조절을 조금 잘 하신다면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나 내가 금전 운에 있어서도 그 감정 때문에 한 방에 팍 지르는 거거든요. 그것만 없으시면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우울하고 센치해지고 감정이 변할 때 그때 지장보살 기도나 뭐 강명진원 기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지 지금 심리 타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을게요. 9월생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갈까요? 나는 늘 내 자신의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식증 환자들이 9월생분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말랐어도 거울을 보는 내 모습은 뚱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부정,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건 내 현실이 아닌 거야 하고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감 있게 사신다면 별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뭐냐면 어린 아이가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보물 상자를 발견하는 카드가 있는데 주변에 해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 사람들은 늘 희망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긴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찾아서 가는 그런 분들이기는 한데 내 마음속엔 늘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난 성공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지만 근데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분들은 두렵고 무서움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감정만 조금 내려놓고 나는 어떤 일에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아. 나는 내 능력을 믿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만 말하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그런 에너지를, 나쁜 에너지를 좋은 쪽으로 바꿔서 쓰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겁먹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렵더라도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면 보물상자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 재물복 타고나셔서 이분들은 횡재운은 없지만 자기가 노력한 만큼은 벌기도 해요. 횡재수를 만약에 당해서 내가 뭐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누가 나한테 뜬금없는 돈을 줬다거나 하면 그 돈은 다시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만 버셨으면 좋겠고 이분은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거야 라는 걸 미리 계약을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열을 내려놓고 내가 꼭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때로는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무 나한테 완고한 건 아닌지, 나를 너무 채찍질하고 몰아붙이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극복할 수 있는지 타로 카드로 봐드릴 건데요. 타로는 뭐 심리 상태도 나오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심리 카드만큼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심리 카드를 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타로 카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걸 바꿔갈 수 있는지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에너지, 또 이런 에너지를 갖고 계시네요. 이분은 템퍼런스라는 절제 카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절제 카드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감정 조절을 이게 컵이 두 손에 들려있고 물을 양손으로 따랐다 부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은 감정을 의미하는 거고 마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 조절만 잘해서 내가 욱하는 그냥 성격에 급한 성격에 확 하지 말고 절제할 줄 알면 내가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뚱뚱해 보이는 내 모습도 어느 정도가 아니다 라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되고 두렵고 무서운 부분을 늘 두렵고 무서운 생활 속에서 살 수만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두렵고 무서운 부분도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어 하고 내 마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조절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이분들은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이건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갖고 있는 카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희망을 늘 잃지 마시고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화롭게 살자. 내가 너무 사람들한테 연연해야 하는 건 아닌가? 지난 과거의 인연에 연연해서 내가 털어낼 건 털어내고 새로 받아들일 기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만 알면 그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 등에다 칼을 꽂아도 얘가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내가 당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한번 늪에 빠지면 그 배신감에 이어서 다시 살아나기가 힘드니까 조화롭고 균형 있게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내가 너무 지난 추억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늘 바뀌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이 지금의 마음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 옛날 생각만 하고 가시는 것보다는 현실주의적으로 맞게 조화롭게 사랑을 나누고 또 일적인 면도 내가 너무 과거에는 난 이랬는데 라고 묻히지 마시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고열생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셔서 참고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영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위치가 궁금하신가요? 인천 만수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편안한 공간에서 신점과 타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무당 20년차 신점과 신타로의 만남으로 디테일한 점사를 볼 수 있어요. 모든 고민을 풀고 가는 곳.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